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4시에 만나다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좀 어색하죠? 저를 많이 찾으셨다고 하시는데 이제 주간으로 중국 증시 조금 더 깊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번 주에 어떤 중국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국 증시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번 저희가 매일매일 짚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주간으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좀 흐름을 확인해 보자라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6월, 5월 말부터 6월 들어서 반등이 좀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죠? 우선은 중국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매일 언급해도 부족했던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가 그래도 이번 주 특히나 6월 첫째 주부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중국 증시 투자 심리가 회복했나? 안 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국 증시에서 투자 심리가 회복했다, 안 했다라고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일간 거래 대금이죠. 중국 증시에서는 매일 1조 위안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에 대해서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4월, 5월 매우 보시면 지금 1조 위안이 안 됐었던 기간을 지나서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1조 위안이 지금 6월 들어서 계속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래도 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중국 증시 흐름이 오후에 조금 더 빠지다가도 상승 탄력이 좀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서 사냐 파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5월까지는 외국인들조차도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그러다가 5월 말에 이제 봉쇄 해제가 임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까지죠. 6월 8일까지 봤을 때는 8거래일 연속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많이 사는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귀주모테주 사고 있고 중국 중면, CATL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지금 중국 증시가 그래도 좀 흐름이 좀 최악의 국면은 지나서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중국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시미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중국의 수요는 너무나 견조하고 글로벌리 중국의 태양광 산업 없이는 중국의 태양광 기업 없이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중국 내에 수요는 계속 꾸준히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 확대나 탄소 중립 정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힘을 실어가고 있는 가운데 요거 하나 더 나왔습니다. 미국과 유럽발 태양광 발전 수요 증가 전망. 우선은 유럽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유럽에서 뭐 리파워 EU라고 하면서 지금 유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은 사실 중국과 좀 무역 관계에서 대립이 있었던 가운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 초에 6월 6일에 나왔던 미국발 태양광 산업의 호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발표했던 내용 보면은 미국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의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동남아시아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면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날 중국 태양광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융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니 동남아 4개국 태양광 패널인데 왜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오를까? 우선은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 태양광 패널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오느냐에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거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네요. 보면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가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34%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베트남이 33%, 그리고 태국이 18%.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동남아 4개국을 다 합치면 약 90% 가까이 동남아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수입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해주면 당연히 미국의 태양광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참 미묘하단 말이에요. 우선은 중국 태양광 기업의 동남아 생산 기지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베트남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융기 실리콘 자재 있습니다. 그리고 진코솔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융기 실리콘도 있고요. 뭐 진코솔라, 웬만한 지금 중국 내 모듈 기업들이 여기 다 말레이시아에 생산 기지가 있더라.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앞에 그림과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거는 뭐 신장 이슈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우리는 수입을 해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 동남아에서 수입해오는 물량들은 대부분이 다 중국 자본, 중국 기업의 생산 기지가 동남아로 옮겨갔던 부분들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였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어쨌든 미중 무역 갈등의 불똥이 계속 태양광 산업에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올해 3월에 미국 상무부가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좀 융기 실리콘도 그렇고 별로 분위기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조사를 해서 걸렸을 때에는 나중에 우리가 향후에 최대 250% 관세를 소급 적용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엄포를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태양광 기업의 수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냐? 중국보다 미국 태양광 산업이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출하한 부품의 4분의 3 가량이 주문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신규로 증설할 태양광 발전 설비가 46%나 줄어들었더라. 결국에는 중국보다 지금 미국 쪽에서 더 곡소리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나 아니면 서던 같은 데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태양광 제품 가격에 대해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막 경고하고 항의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이런 상황을 계속 가져가면 좀 서로가 힘들어지겠는데? 라고 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2년 동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거기에 또 조건을 좀 달긴 했어요. 2년 동안은 우리가 무관세로 적용을 할 거고 소급도 적용하지 않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동안. 자, 우선은 2년 후에는 미국이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사재기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재고를 좀 쌓아놔야겠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어쨌든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겨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2년간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뭐 미국 태양광 패널 그리고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발전 장비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관세로 수입을 해올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 굉장히 경사가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는 이미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중국이 어느 지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유럽향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수출 지역 중에서는 유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그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덜 민감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미국이 한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도 겹경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리파워 EU. 지금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고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인식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어서 빨리 전환을 조금 더 가속화시킬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물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경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계속 그냥 말로만 중국 없이는 태양광 산업을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선은 태양광 밸류체인별 글로벌 MS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광 산업에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폴리실리콘, 태양광 웨이퍼, 셀, 모듈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건 2010년 중국의 점유율 그리고 2021년 점유율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 쭉쭉쭉 가서 거의 한 80% 가까이가 되고 있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0%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점유율이 올라왔다. 중국 시장이. 그리고 셀 같은 경우에도 다 80% 가까이,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에도 한 70% 가까이. 지금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뭐 다른 아시아 국가라든지 아니면 유럽 그리고 미국 자체 생산만으로는 바꾸겠다고 하는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중국 없이는 역시 힘들다라는 게 이 그림만 봐도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역시나 궁서체입니다.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궁서체로 한번 써볼까요? 네, 꼭 주목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자산 배분 차원에서 미국 태양광도 지금은 좋아지겠고 유럽 태양광도 좋아지겠고 뭐 한국, 중국 다 좋아지겠지만 결론은 중국 태양광 빼고서는 힘드니까 이쪽도 꼭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자산 배분 차원에서도 조금씩은 그래도 관심 갖고 담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다시 볼까요? 다시 보시죠. 다시 보아요. 감사합니다.